원래는 독서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 독서 습관이라는 걸 들였는데 막상 독서 습관이 들이고 나니까 독서 목표라는 게 무의미해진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안녕하세요, 엉클잭입니다. 오늘은 책 추천 말고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현재는 IT 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졸업한 이후에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책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고 아내와 함께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독서 목표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한 15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권에서 한 권 반 정도 읽은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1년에 몇 권 읽어야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는 일이 전략을 짜는 기획자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자기 개발하는 데는 전략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보고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66일 습관 들이기라는 거를 보게 됐고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66일 동안 날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로 한 것이죠. 정말 66일만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만으로 2년 넘게 지금도 여전히 아침마다 독서를 하고 독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서 습관을 들인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습관을 들이기 전과 지금의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 습관이 준 제 삶의 변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 시간의 활용입니다. 저는 아침 시간에 스마트폰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상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노티피케이션 정도는 확인은 하지만 SNS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활동은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책을 30에서 50페이지 정도, 영어 원서를 읽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적게 읽고 있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재작년 읽은 게 약 40권에서 50권 정도를 읽게 됐어요. 제가 독서 습관을 만들지 않고 목표만 가졌을 때 1년에 15권 정도를 읽었다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독서량이 늘어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독서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뇌가 조금 더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를 출근했을 때 조금 더 깨어있는 상태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을 분리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전에는 메일 보고 오늘 가서 뭐 해야 되고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제 삶과 업무를 더 분리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정작 그렇게 아침 시간을 책을 읽는데 보내더라도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활용했던 점이 제 삶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 중독에서의 해방입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특히 슈퍼셀의 완전 빅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출시됐던 게임부터 최근에 나온 게임까지 모두 다 하고 있었고,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예약 걸어서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했던 게임입니다. 특히 크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출시하는 날부터 최근까지 계속 하고 카페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이런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독서 습관을 바뀌고 나서 아침 시간에 게임을 안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흥미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게임을 이제 모두 다 접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슈퍼셀에서 최근에 브롤스타즈라는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도 출시하는 날 다운받아서 해보긴 했으나 며칠 좀 해보고 일주일 정도 해보고 이런 게임이구나 정도 알고 바로 지우게 되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게임을 접고 나니까 제가 독서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게임 할 때는 굉장히 거북목 증상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디지털 난도증의 해소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디지털 난독증상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업무상 구글링이나 하여튼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볼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보게 되면 끝까지 다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스크롤해서 핵심 내용만 파악하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끝까지 못 읽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얇게 알게 되고 혹은 잘못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독서 습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독서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게 종이책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전자상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표현되는 텍스트라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좀 체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휘력, 문장력의 개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혹은 회의 때 누군가와 얘기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반영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제 업무죠. 그래서 독서 습관이 생긴 이후에는 문장 이해력이 더 올라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문서 작업을 할 때 문장을 써내려갈 때 조금 더 문장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표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량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2년 전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의로서의 독서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책 덕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낯뜨거운 것 같은 면이 있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지 라는 목표, 이런 압박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원래는 독서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 독서 습관이라는 걸 들였는데 막상 독서 습관이 들이고 나니까 독서 목표라는 게 무의미해진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이제는 1년에 몇 권 읽을까를 뭐 생각하지 않고 제 책장을 보면서 지금 있는 책이 끝나면 저 책을 읽어야지, 저 책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독서가 더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나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나의 자기 개발의 정량적인 수치로서의 독서가 아니라 그냥 독서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제 취미이고 제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독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나니까 독서할 때도 어느 정도 균형감이 생긴 것 같아요. 번역 소설을 좀 많이 읽게 되면 아름다운 문장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책을, 우리나라 소설을 읽기도 하고, 혹은 뭐 소설만 너무 읽은 것 같으면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의 인문학 서적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독서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근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독서 습관이 생기고 나서 바뀐 제 삶의 5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꼬꼬마인 유튜브 제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즐거운 독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